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변호인의 대박입니다. 이게 몇 차례 제가 언급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던 그 변호인 조상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검찰 인맥 중에서 한동훈과 이 조상준,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른바 윤석열 검찰 사단의 핵심이 한동훈과 조상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앙일보의 이게 기사입니다. 정치 기사를 보면 매일 아침 회의가 끝나고도 윤석열 총장이 두 사람을,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조상준과 한동훈, 그 두 사람을 내보내지 않은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회의가 끝났는데도 따로 이야기를 하려고.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오랜 형제연을 맺은 사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조상준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국정원 기조실장을 시킬 수 있다. 응? 지금 검사로 완전히 윤석열 정권을 도배하고 있는데, 그 검찰공학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성자 독식이다 시킬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했어요.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국정원의 인사, 재정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그 실질적인 그야말로 실세가 뭐냐, 국정원 기획 기조실장이에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와이프의 변호사를 국정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가정보, 최고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실세를 앉히는 거예요. 참, 이건 말이에요.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예요. 검찰총장 때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처분 소송에 변호사를 맡았던 이완규 씨를 어느 자리에 앉힌 거 아세요? 법제처장이에요. 법제처장이에요. 자기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 자기 부인의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을 이런 자리에 앉힌 거야. 네?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 지금 빅3라고 하는 거. 국무총리의 한덕수, 그 다음에 대통령 실장의 김대기, 그 다음에 국정원장의 외교관 출신. 이렇게 핫바지들을 앉히고 그 뒤에 그 밑에 전부 다 자기 실세를 심었어요. 한덕수 밑에는 한동훈이 법무장관.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덕수를 바지로 만들었어요. 바지총리로. 그 다음에 국정원장 밑에 조상준 검사를 보내가지고 국정원장을 바지로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는 김대기라고 하는 경제관료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앉아가지고 바지를 만들었어요. 비서실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집무실, 부속실이라는 거, 그 집무실 실장을 누구를 시켰느냐?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에 수사관을 했던 사람. 20년 동안 데리고 다닌 그 수사관을 집무실장에 시킨 거예요. 문고리로. 그리고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5명의 검사를 총무비서관, 인사기획비서관, 법무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비서관 다 앉힌 거예요. 이것도 보면 전두환 대통령과 똑같아.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김경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시키고 경호실장에 장세동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은 많이 핫바지 만들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릴 때 장세동 경호실장한테 그 보고서를 먼저 올려서 오케이를 받고서 올렸어.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한덕수를 핫바지 만들고 한동훈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 차관급인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를 시킨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네. 전두환 정권 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여러분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있죠. 그분이 그 서울의 봄 때에 육군 소령했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거든. 육군사관학교 그 축구부 후배라고, 축구부 막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강창희 소령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시킨 거야. 똑같은 거야. 어제 말이죠. 이런 기사가 나왔어. 공정거래위원장에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강수진 교수라는 사람이 내정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강수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검에 검사할 때 서울에서 수원까지 카풀을 했대. 카풀. 그 카풀을 할 때에 카풀을 같이 한 사람이야. 이 강수진 고려대학 교수가 로스쿨 교수인데 검사하다가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갔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켰어. 샤. 윤창중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냈죠. 근데 그때 세 사람이 카풀을 했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 되고 한 사람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됐고 또 한 사람이 뭐 했나 봤더니 이노공 검사라고 이노공 검사 법무차관으로 갔더만 이미 법무차관으로 정말 할 말이 없구만. 할 말이 없어. 그냥 도배한 거야. 전두환보다도 몇 배 더 그냥 완전히 검사로 깔아버린 거야. 수원지검 검사할 때 세 사람이 카풀을 했어요. 차 하나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한 사람이 법무차관 되고 한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수박 보수들 잘 봐야 돼. 와. 전두환 때 그 민정당 정권을 뭐라 불렀죠? 육법당이야, 육법당. 육군사관학교에 서울대학교 법대. 윤석열 정권은 뭐냐? 검사의 서울법대를 나와야 돼. 검법당이야, 검법당. 왜? 육군사관학교의 서울법대. 사무총장의 정순덕. 육사 출신이죠? 아니면은 서울법대 출신의 이한동. 사무차장의 무슨 현경대. 이 양반도 서울법대 출신. 네? 이야, 참, 정말 할 말이 없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건 몇 가지 정리가 돼.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참석하는 사람도 다 검사 출신. 아니면 뭡니까? 수사관 출신. 카풀했던 사람. 아니면 대광초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서울법대, 검찰, 인사. 이게 짬뽕이 된 거야, 이게. 거기서 또 뭐야? 이명박계, 이명박 찌끄러기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욕하고 윤석열 정권을 성공을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는 뭐야? 이른바 캠코더라고 했잖아요. 어? 캠프에 있었던 코드 인사, 캠코드 인사. 얼마나 우리가 비판했어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하고 당선인 때 따라다녔던 사람들, 캠프 출신들, 이게 지금 모조리 실업자가 된 거야.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니까 다 쫓겨난 거야.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의 대변인 했던 뭐 윤희석이 뭐 김병민이 지금 다 종편 나오더라. 이 사람들은 뭐냐? 공기업 사장 뭐 전무감사 할 때 모조리 다 말아먹을 거라고. 모조리. 자, 네 번째입니다. 김혜경 교도소 담장 위에 섰다. 자, 어제 이제 문화일보 단독 특종이죠. 이재명 부인 그 김혜경 여사가 이 법카, 김혜경 여사가 법카를 쓴 게 아니라 그 밑에 5급 배모 씨가 쓴 거 아니에요. 그 카드를, 법인카드를 썼던 그 사용처를 무려 129곳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군요. 네. 129군데를. 와. 완전히 그냥 먼지털이 한 거야. 자,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그것을 했다고 어제 문화일보한테 경찰이 흘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법카 사용처 129군데를 압수수색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이고, 죄인아 학교 가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한 것을 문화일보에 흘린 게 뭐냐? 이재명, 김혜경 처리 방향이 이제 분명해졌구나. 무슨 얘기냐면 김혜경이를 먼저 사법 처리하고 김혜경이를 이재명 손보는 거, 그러니까 먼저 김혜경을 사법 처리에 착수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손보자. 이런 방향이 결정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게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하고 통화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기소한다 그랬잖아요. 알아서. 정말 그대로 맞는 이야기네. 경찰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김혜경 법카 사용처 129군데를 압수수색했다? 어림없는 소리죠. 이건 경찰에서 이미 다 결정을 내린 거야. 경찰에서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뭐냐?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김혜경 손을 보기로 결심이 쓴 거지. 참 정말로 김혜경 여사가 피눈물 흘릴 거예요.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을 거야. 피눈물. 누구는 말이야 영부인이 돼가지고 174만 원짜리 블라우스 입고 143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지금 애완견 껴안고서 기념사진 찍어가지고
언론이 완전히 대서특필하고, 응? 팬클럽 통해서 흘리고. 야, 정말 억울하면 정권 잡아라야. 그런데 김혜경은 뭐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지금 법카 그 사용처 압수수색했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억울하면 정권 잡아라 이래야. 억울하면 정권 잡아라. 그래서 이게요,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그레고리 핸더슨,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왔다가 참전을 한 거예요. 참전. 미군 병사로 일본에 왔다가 그때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그 조선인들을 만나고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이승만 정권이 출범할 때에 미 군정 고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신 분 많을 텐데. 그분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른바 한국학을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한 분이에요. 한국학. 그 책 제목이 소용돌이의 정치학입니다. 소용돌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니 그 조선인들은 모두가 정치 권력을 바란다 이거예요. 모두가 정치 권력. 예? 저기 제주도에서부터 한양을 향해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다는 거지. 이게 이제 경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냐. 지금 민주당 지방선거가 이제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김혜경을 잡아서 이렇게 신상털이를 해도 민주당에서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대한민국 경찰은 이렇게 정무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김혜경은 내가 볼 때는 이건 감옥 가는 거야. 100% 가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몰라도 법인카드 유용은 이거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김혜경이의 전담 비서인 배모 씨를 4월 4일 날 이미 그 배모 씨가 살고 있는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이죠. 이렇게 봐야 돼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김혜경을 먼저 조져서 감옥에 보내는 거. 이거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지금 김혜경과 이재명 수사를 하는 팀들이 윤석열 검찰 사단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살아와서 다 지금 검찰을 장악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수법이 아주 비슷한 거야. 김혜경이는 감옥을 보내. 그러면서 이재명을 뒤지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가 이건 뭐 감옥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리한 걸 보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과거 윤석열 사단이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해.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요? 그 대법원 무죄 판결, 그 다음에 1심, 2심 그 재판할 때에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20억이야, 변호사비가. 근데 이것을 대기업이 현금과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게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에요. 이걸 지금 경기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한동훈 사단이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도 한동훈 사단이고, 그 다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것도 수원지검에서 한동훈 팀이 맡고 있거든요. 이재명 감옥 가는 거예요. 네, 이재명 감옥, 이건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안 갈 수가. 야.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완전히 저렇게 지금 이른바 이재명 책임론으로 뭐 거의 뭐 초죽음이 된 거지. 누가 편들겠냐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지방선거에서 이겼으면은 이게 쉽지가 않지. 윤석열 정권이 쉽게 건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마당에서 민주당에서 아무리 무슨 이재명 쪽이라 하더라도 김혜경이 편들 수도 없고 이재명이 편도 들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뭐냐? 김혜경이가 먼저 감옥 가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거야. 네, 감옥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